혹시 니파 바이러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뉴스에 종종 나오죠. 치명률이 무려 75%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바이러스에 대해 우리가 지금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대체 왜 하필 지금 전 세계가 이 니파 바이러스라는 이름에 다시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바로 올해 1월이었죠. 인도 동부의 서벵골주에서 니파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전 세계 보건당국에 그야말로 비상등이 켜진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인접 국가인 태국이나 네팔 같은 나라들은 바로 공안 검역을 강화하면서 방어막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이미 니파 바이러스를 가장 위험 등급이 높은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딱 지정해놓고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니파 바이러스가 뭐길래 이렇게 다들 긴장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정체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는요, 기본적으로 동물, 특히 과일 박쥐가 원래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예요. 이걸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물에서 사람한테 옮겨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RNA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전 정보가 RNA로 되어 있어서 변이가 좀 더 쉽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숫자를 한번 봐주세요. 40에서 75%. 이제 바로 니파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의 치명률입니다. 와, 정말 무서운 숫자죠? 쉽게 말해서 감염되면 4명 중에 많게는 3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 초기 치명률이 1~2% 정도였던 걸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바로 이 어마어마한 치명률 때문에 니파 바이러스를 가장 위험한 감염병 중 하나로 꼽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건 1999년 말레이시아의 한 돼지 농장에서였어요. 그 이후에는 방글라데시랑 인도를 중심으로 동남아, 남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면서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이 니파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줍니다. 세계보건기구 바로 WHO가 니파 바이러스를 에볼라나 코로나19와 같은 레벨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또 다른 팬데믹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요주의 바이러스로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무서운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고 만약 감염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감염 경로가 아주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자연 숙주인 과일 박쥐입니다. 이 박쥐의 침이나 분비물이 과일이나 야자수액 같은 걸 오염시켜요. 그럼 그걸 사람이 직접 먹거나 또는 그걸 먹고 감염된 돼지 같은 동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전파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끼리도 전파가 된다는 점이에요. 감염된 환자의 침, 혈액, 소변 같은 체액에 직접 닿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병원에서 의료진이나 가족들 사이에서 감염된 사례도 이미 보고가 됐습니다. 감염 초기에는요, 열나고 머리 아프고 근육통 있고 그냥 딱 감기 몸살 같아서 사실 알아차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병이 진행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뇌에 염증이 생기는 급성 뇌염으로 확 발전해서요, 막 심하게 어지럽고 의식을 잃다가 발작을 일으키고 결국엔 24시간에서 48시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나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잠복기라고 부르죠. 이게 보통은 4일에서 2주 정도 걸려요. 하지만 아주 드물게는 최대 45일까지도 증상 없이 잠복기를 가졌던 사례가 있어서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한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예방법을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니파 바이러스는요, 아직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백신이나 특별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어찌 보면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방뿐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질병관리청에서 권고하는 예방수칙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같이 짚어볼까요? 첫째, 뭐니 해도 가장 기본이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꼼꼼하게 씻기. 개인위생이 정말 중요하고요. 둘째, 바이러스 발생 지역에 가셨을 땐 박쥐나 돼지 같은 동물은 절대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마세요. 셋째, 출처를 잘 모르는 생과일이나 야자수액 같은 건 드시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넷째, 감염이 의심되는 아픈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무심코 얼굴, 특히 눈, 코, 입을 만지는 습관,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꼭 고쳐야 해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에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니파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아주 높은 정말 위험한 감염병이라는 것. 둘째, 하지만 다행히 감염 경로가 명확해서 오늘 배운 예방 수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인도나 방글라데시 같은 발생 국가를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이 3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감염병. 이런 위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과연 뭘까요? 사실 그 답은 그렇게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손 씻기 같은 기본 예방 수칙을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지키는 것.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각심과 실천에 그 답이 있는 게 아닐까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관련 링크들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